네, 간밤 연준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론을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힘입어 오늘 국내 증시도 일제히 상승 출발했는데요. 개장 직후 대비해서는 오름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서 보셨듯이 한은 금통위에서도 베이비 스텝이 단행이 됐습니다. 오늘 지수가 끝까지 상승세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상승폭을 또 키워갈 수 있을지도 체크해볼 포인트가 되겠고요. 저희는 이 속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잠금 해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잠금 해제는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빨간불 켜고 있었는데 일단은 소폭의 지금 약보합권으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0.70% 정도 오르고 삼성전기는 1% 정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 소폭 빠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테슬라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삼성 SDI도 LG에너지솔루션도 1%대 강세 지켜가고 있고요. 오늘은 LNF가 3%대 오름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나 금융 쪽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자동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조금 엇갈리고 있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엔터 쪽은 어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종목별로는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개장 특징주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조금 전에 머니맵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이 LNF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또 시티그룹에서 목표 주가랑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 기가팩토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8% 가까이 급등했고요. 오늘 이러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국내 2차 전지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LNF가 최근에 좀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오늘은 일단 3% 넘게 좀 올라가는데 바닥을 좀 조정을 끝내고 이제는 상승으로 다시 돌아선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조금 후에 말씀드릴 그 고려아연과 LG화학의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LNF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비행 같은 회사들이 정말 좋은 회사들이지만 향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여야 될 돈, 그리고 내년에 투자를 위해서 넣어야 될 돈만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은 계속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는 최근에 테슬라가 변동성을 키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내년도에 버는 돈 비해서 나가야 될 돈, 즉 설비 투자비가 늘어나는 그런 종목군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포스코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경우가 더 강한 이유도 여기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대통령과 그 테슬라 CEO의 얘기는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의미를 둘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국내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부품 사는 거 이미 사고 있잖아요. 배터리 네. 우리 거고, 그다음에 주요 부품들 중에서 카메라 센서라든지 이런 거 다 우리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과 관련돼서 또 특별하게 우리가 더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해당 종목이 최근에 낙폭 과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낙폭 과대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현재 2차 전지 중에서 약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낙폭을 좀 축소하는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간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 대비해서 LNF가 좀 주가 상승이 못 미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의 반등은 일단은 그동안에 빠졌던 낙폭을 좀 어느 정도 돌려놓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개장 특징주에 대한 질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고려아연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각협력은 대박. 그런데 LG화학과 한화 이렇게 해서 각각 지금 지분 맞교환 소식이 전해지긴 했어요.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4.41%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먼저 LG화학과의 협력부터 체크해 볼게요. 네, LG화학 그리고 하나와 협력한다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전구체 쪽에서 이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인데 그 전구체에 대한 투자도 더 늘릴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양사가 협력하면서 서로 이제 지분 피를 나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피를 나누게 되면 더 깊숙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전구체 쪽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어떤 모습을 가져갈 가능성. 그렇다면 포스코그룹과 더불어서 적어도 LG화학과 고려아연의 조합은 전구체에서 중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을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기존에 이제 고려아연이 움직일 때 상승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그동안 실적보다는 지분 경쟁, 장 씨와 최 씨의 지분 경쟁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LG화학이 이렇게 자사주 매입에 들어오면서 이게 또 백기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고 지난번에 이제 또 지분을 그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한화 쪽에도 뭔가 얘기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가 노출되는 과정에서 오늘 좀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 주가 조정은 어찌 보면 그동안 주가 오른 것에 대한 뭐 반작용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뉴스가 노출되면서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네. 차익 매물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기업들이 뭉쳐서 2차 전지의 전체적인 밸류체인 단을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타나는 조정은 뉴스 노출에 따른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LG화학과 환화 같은 이러한 굵직한 기업들이 동시에 이렇게 지분 맞교환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것도 참 이례적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은 오늘 나오는 조정은 11월 들어서 사실 주가가 차근차근 많이 올라갔잖아요. 고려아연이. 그래서 오늘은 일단 뉴스가 노출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고려아연의 본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본업은 좀 잘 하고 있나요, 지금?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뭐 아연 가격의 변동성도 크고요. 이 기업의 이제 본질, 매출과 이익의 본질은 결국은 아연을 재련하는 그 재련 수수료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2017년부터 2020년 5년까지의 전반적인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품목별로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연 스파티시는 뭐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연 같은 경우에는 또 내려오고 있는 양상이고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본업적인 측면을 보면 최근 실적의 이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견조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뭐 증권사들의 최근 자료를 보시면 시기의 특성상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상 나타나고 있는 일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내년에는 안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내년도 이제 경기 침체가 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아연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특성, 그다음에 아연을 재련하는 업체가 한정적이라는 것 어떤 그런 특성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중국 경기만 좀 돌아서면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업은 현재는 좋지 않고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양상인데 내년도에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강한 회복이 없다면 현재 오른 주가를 설명하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렸던 신성장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논의라든지 그다음에 장 씨와 최 씨 일가의 지분 경쟁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코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아연의 시황이 좀 불확실한 부분에서 실적도 좋지 않았고 본업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복될 가능성 그리고 앞서 체크해봤던 삼각협력 등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는 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오늘 현재 낙폭을 좀 키워가면서 5% 정도 빠지고 있어서 그동안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또 투자의 적기로 삼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저 일단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거의 모든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앞으로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할 바 없고 그다음에 앞으로 좋은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바가 없지만 다만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거나 혹은 투자 관점에 있어서 비싸게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밸류를 보시면 PR로 봤을 때도 그렇고 PBR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전혀 싸지가 않습니다. 싸지 않은 이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업이 좋지 않음에도 2차 전지와 관련된 기대감, 그다음에 뭐 지분 경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살아서 지금 비교적 높은 밸류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격에서 사기에는 그것도 신규로 사기에는 조금
물음표가 달린다는 네. 거죠. 그렇다면 목표 가격은 지금 가격보다 높게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싸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뭔가 뉴스가 노출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날 바로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네. 물음표를 좀 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때 뭐 편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도 현재 가격보다 너무 높은 가격을 바라보시는 것은 향후 뉴스 플로우의 영향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될 수 있는 만큼 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 가격은 지금 PB 관점에서 뭐 2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현재까지는. 그렇다면 뭐 1.7배 정도를 봤을 때 70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이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가격을 목표로 해서 그렇다면 지금 샀을 때보단 더 조정받았을 때 사는 게 목표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뭐 추가적인 조정을 좀 기다리신 이후에 사는 게 좋아 보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두고 네. 그 기준을 하회하면 일단 조금 비중을 줄이셨다가 재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목표 주가는 70만 원 정도로 잡아주셨고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여기서 좀 어느 정도의 기준선을 각자 좀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전략을 얘기해 주셨고 신규 접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최대한 좀 싸게 살 수 있을 때 사자 이렇게 얘기를 주셨네요. 그러면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지금 뭐 OTT 콘텐츠, 엔터, 웹툰, 뭐 게임 다 같이 이렇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중국의 6년 만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일단은 좀 종목별로 엇갈리는 분위기, 약간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로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용이 승천할까라는 포인트 잡아주셨는데 첫 번째 포인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익률의 하락. 앞서 얘기했던 긍정적인 포인트와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실적이 안 좋았나 봐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된 그림 먼저 좀 확인을 해볼까요? 3분기에 일단 그 매출 인식의 어떤 시기 차이로 인해서 생각보다 매출이 되게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익률이 급감했습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왜 이익률이 급감할까? 뭐 프로모션을 많이 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네. 증권사의 뭐 자료를 최근에 찾아보시면 결국 초기에 그 런칭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이유일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제가 보기엔 애널리스트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이익률이 저렇게 급전직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과거부터 이제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에 느끼는 가장 중요한 그 감정은 뭐냐면 도대체 이 산업에서 마진율이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동안은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해외 OTT로 굉장히 물량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용이 존재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3분기에 4분기에 나타난 매출을 당겨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4분기에 매출은 좀 줄어들 거고 예상보다. 그러면 마진율이 어떻게 나올 거냐가 결국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뭐 중국 이슈야 우리가 뭐 설레발 쳐봐야 중국이 결정해주기 이전까지 뭔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중국 이슈에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이 종목이 매출은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3, 4분기에 레벨 자체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진율만 유지해준다면 이익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진율이 만약에 3분기처럼 나온다면 이거 뭐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외형만 커지고 이익은 똑같은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꼭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종목이 밸류가 낮다면 매출이 성장하는 것만으로도 더 높은 밸류를 볼 수 있지만 네. 지금 밸류가 낮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만 늘고 이익이 늘지 않는 것은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뉴스라고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3분기 이익률 하락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4분기에는 좀 우리가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있을지 좀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보고 있는 건 슈룹. 이거 굉장히 또 인기가 많습니다. 잘 보고 있는데 4분기에 편성 기대작들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지금 뭐 대부분 노출된 상황입니다. 일단 뭐 준비된 그림 보시면 뭐 더 글로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대부분 다 이미 노출돼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편성작들이 뭐 TVN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로만 보내는 것도 있고 아마존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로 보내는 것도 있어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글로벌 OTT 할 때는 미리 돈을 받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작비를 미리 받고 시작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의 마진율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뭐 우리나라처럼 뭐 광고 매출이 갑자기 뭐 급전직한다든지 이런 네.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그러면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실제로 더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마진이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슈룹이라든지 일부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또 실제로 성적도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내년에 대기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4분기의 기대작들은 뭐 저는 뭐 충분히 시장에서 좋게 볼 만한 요소들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핵심 포인트는 마진율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실적, 4분기 실적이 나오는 내년 1월까지의 기대감, 그다음에 뭐 중국으로의 추가적인 어떤 확산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좀 나와야만 아마도 주가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넷플릭스가 어쨌든 국내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고 투자 금액을 늘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TVN, 스튜디오 드래곤 이쪽이 TVN은 빼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국내 이제 제작사들이 분명히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4분기 마진율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4분기에는 좀 이 3분기에 부진했던 마진율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모멘텀 앞서 얘기 계속했지만 한한령 해제가 확실시 돼야지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텐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2017년작을 하나 이제 런칭했다고 해서 네. 뭐 한한령이 풀렸다라고 보긴 어렵죠. 다만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발언 자체가 약간 이 소프트한 쪽부터 풀어줄 가능성, 네. 그러니까 뭐 하드한 쪽을 전반적으로 풀긴 어려우니 소프트한 쪽 산업부터 풀어줄 가능성이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타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쪽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뭔가 강한 어떤 제재를 푼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거 지금 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콘텐츠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거기서도 좀 자유롭다. 왜냐하면 중국의 텐센트나 이런 데 납품해서 거기에 게임이나 아니면 이런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방역과는 또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밸류가 과거에 비해선 밴드의 가장 하단에 머물고 있는 현재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어제 급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니까 이제 어제 급등을 네. 고려하면 약간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레벨 기준으로 봤을 땐 역대 최저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 종목은 목표가를 드릴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4분기에도 만약에 마진율이 나오지 않으면 3분기, 4분기 도대체 왜 이런 마진율이 나오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이슈에 대해서도 어디에 어떤 제품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출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우리가 목표점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해당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 정도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어제처럼 급등하는 날 쫓아가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뭐 다시 좀 조정이 온다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씩 이제 비중을 확대해 나가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업황 자체가 계속 살아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OTT 관련주들 좀 주목받으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진 하락에 대한 물음표가 완전히 좀 거치고 중국 모멘텀 확실하게 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잠금 해제 종목 두 종목 확인해 봤고요. 지금까지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